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지수는 다시 18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스페인 전반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출발과 함께 1800을 이탈했던 지수는 아래로 낙폭을 더 키워서 1780선 밑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1790선 회복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연 저점까지 내려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개인만 사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16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물도 1500억 원 정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2800억 원 정도 사담고 있고요. 지수는 2% 이상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39포인트 내린 17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스페인 우려에 3일 만에 하락하면서 48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역시 외국인 기관 함께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만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70억 원 정도, 기관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1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1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수는 9포인트 내렸고요. 1.9% 하락한 47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6원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됐지만 시장 불안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인데요. 1140원대 중반으로 올라와서 상승폭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원 올랐고요. 현재 1147원 2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은 주의의 실적은 깜짝 실적으로 나왔지만 스페인 재정 문제 우려 때문에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한 시장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한 거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유로존은 거의 2% 하락을 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5% 상승 하락을 했고요. 네. 이탈리아도 뭐 3%대 하락을 보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지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가 예상 밖으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주당 38센트의 이익을 가져와서 그래도 어닝 시즌에서 잘 선방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였는데 유로존의 스페인이 좀 문제가 좀 발생했죠. 스페인이 이제 일단 1000억 유로를 지원받는 걸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스페인 지방정부인 발렌시아에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을 해버리면서 이것이 이제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의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7.28%까지 돼서 국채 수익률이 7%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리스 국채 담보를 자격을 정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를 좀 압박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피치가 일본 대형은행의 신용등급도 강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미국장도 하락을 했고 또 유로존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장 하락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는 둔감하고 하락에는 굉장히 민감한 모습이 보이는데 참 국내장 왜 이런 모습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급을 기간 누적 개수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매도보다는 매수 쪽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왔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공포를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좀 해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그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로존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상승에는 영향을 별로 안 받고요.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유로존이나 미국이 상승할 때도 매도 물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있기 때문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악재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 불확실성이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을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128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한 160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한 1500억 정도가 지금 나온 상황인 모습인데요. 개인만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업종군으로 보면 개인들은 뭐 거의 다 매수죠. 거의 다 매수인데 종이하고 전기가스라든가 통신원과 경기방어주는 별로 손을 안 대고 있고요. 화학업종이 한 700억 정도, 전기전자 760억, 운송장비 한 39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죠.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건설업종에서 한 160억 정도, 그다음에 금융업에서 420억 정도를 매수해주면서 일단 시장에 하락에 대한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주는 거지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12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철강금속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는 지금 상승 쪽에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은 한 160억 정도, 전기전자 360억, 운송장비도 한 31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매도로 지금 잡히고 있고요. 기관도 지금 보시면은 160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화학업종, 그동안 기관이 바쳤던 화학업종이 오늘 570억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도 429억 정도가 집중되고 있고요. 철강도 160억, 그 다음에 금융업종 한 290억 정도 매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수급의 불균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 몇 달 동안의 누적계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진행할 만한 자리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와 현물을 매도한 물량 어느 정도로 주워 담아 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 모습 보시면 삼성전자 2.69% 정도 매도 우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가 상승이고 SK텔레콤하고 KT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다 하락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이 하락하는 업종 하면은 일단 화학업종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4.2% 정도. 그다음에 지금 한국타이어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3%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나마 오늘 좀 선방할 거라고 예상했던 GS건설이라든가 건설업종들은 여전히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주가랑 같이 연동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막판까지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하자. 그렇다면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지수로는 심리적 지수인 1800을 회복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1827포인트 전환선 값을 회복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 근래 계속 상승할 때마다 1827포인트 안착하다가 미끄러지고 하는데 거기가 매수와 매도의 공방 구간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지표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는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도하기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오히려 이 지지점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매도하고 있지만 오후장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선물에서도 지금 크게 매도를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 개인들이 선물 매도를 한 2,700개를 하면서 주가를 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장중한데 2,000개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426개 정도까지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들은 오히려 저점에서 숏커버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윈도우 드레싱이 이번 주에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막판에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도 가능하죠. 전화번호 02-3153-1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는 동안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네, 좀 크게, 혹시 TV 볼륨을 크게 틀어놓으셨나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예.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예, 동국제강. 동국제강 한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되는 건가요? 한 종목 보유 예, 예. 중이신가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2428원. 네, 비중은? 비중은 20%. 나머지 80%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는 건가요? 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닙니다. 한 서너 종목 있는데, 네, 연금은 예. 네, 맞아요. 상태를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니까 가장 고민도 많이 되시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동국제강 한번 바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428원, 비중이 20%. 이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좀 많으시겠어요. 글쎄요. 이거 사시고 난 뒤에 지금 손실이 한 30% 되는데 예, 참 말 안 듣는 아들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동국제강이 죄송한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올해까지는 계속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그 동국제강이 뭐 철강에서 한 건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처강에서 한 건 잘 아실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 해야 될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게 회사가 이제 철강이 조금 뭐 그 많이 팔릴까 안 팔릴까 그게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아시죠? 그 동국제강에 그 매출의 한 그 70%, 80%가 그 조선 그 선박 만들 때 쓰는 후판인 거예요. 예,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러면 그 말씀드리기가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은 뭐 그 선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저기 말해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 만들 때 쓰는 그 어쨌든 후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다면 그 뭐 철강 업황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조선업종 눈치를 좀 봐야 되겠지요. 예, 근데 지금 조선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쵸? 안 좋으니까 조선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배를 못 만들다 보니까 이 회사 후판이 많이 안 팔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방금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동국제강의 어떤 주가가 돌려주려면은 지금 이 악순환이 좀 풀려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예. 다른 거 뭐 주가 차트 뭐 수급이니 주가니 뭐 다 보실 필요 없이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만회가 되려면은 일단은 그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네?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예, 경북 안동입니다. 아, 안동이니까 그러면은 조금 그 가시가 힘드시겠네요. 그 울산에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크게 뭐 거기도 영향이 뭐 작겠지만은 조금 중소형 회사들 있잖아요. 한진중공업 정도? 부산에 있는 예. 거요. 예, 예, 거기 가면은 한진중공업 같은 게 거기 보면은 뭐 컨테이너선이 주류잖아요. 벌크선하고 배 예, 만드는 게. 근데 거기 가면 지금 도크가, 그러니까 배 만드는 그 장소라 그래야 되나요? 그 도크가 대부분 다 비어 있어요. 거제도하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선박 수주가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뭐고, 예전에 2007년 같은 경우는 조선주 상당히 잘 갔잖아요. 예, 그때는 중국에서 어떤 그 수출 물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물량 소화하기 힘들어서 컨테이너선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중국 저장상에 있는 그 중국 저장상에 그 조선소가 상당히 많아요. 중국에. 근데 예, 거기도 지금 조선소가 거의 다 파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주를 못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악순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이 주가 차트도 볼 이유가 없고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가 전까지는 동국제강 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이게 2분기인가 2분기 때 뭐 흑자 전환되는 것처럼 FM 가이드 그 실적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그 흑자 전환 아직까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바라보고 네. 있는 거는 이거
손절을 하는 게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거 손절 이렇게 쉽게 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그쵸? 이거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거 손절하라 그러면서 안 돼요, 이거.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네. 추가 네. 매수는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못 해요. 차라리 올라가는 예. 거 확인하고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예. 비싸게 줘봐야 뭐 얼마나 비싸게 사십니까? 매수가에 대비해서. 안 그래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딴 거 없고요. 잠시만 지금 돌아선 게 화학주가 좀 돌아섰잖아요. 예. 화학주가 좀 돌아섰는데 호남 소개를 좀 볼까? 차라리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혹시 TV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계세요? 차라리 예. 호남 석유처럼 차라리 이렇게 안 빠지면은 요때 한번 전화를 한번 더 주시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그러니까 예. 추가 매수 하신 이유가 지금 사가지고 어쨌든 물타기 좀 해갖고 단가 낮춰갖고 지금 올라가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추가 매수 했는데 더 빠지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호남 석유처럼 최근에 이렇게 안 빠지거나 조금 올라가는 듯한 이렇게 모습이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OCI 있죠. 예. OCI처럼 차라리 주봉 차트 보시고요.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좀 안 빠지는 자리 나오면 그때까지 좀 참아보세요. 차라리 추가 매수는. 예. 그래서 다음에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하실 때 지금 이 예. 비중이 20%니까 여기서 10% 이상은 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1차적으로 조선업황이 나아진다 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조선업황이 좀 나아져가지고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조선 선박 수주가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그 내용만 나오면 돼요. 리포트에 무조건. 지금은 제가 예. 보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동국제약의 실적이 돌아서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 좀 걸 수 있는 부분은 동국제강이 브라질의 포스코랑 같이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거기에 제철소를 만든 게 브라질이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원자재를 바로 받아갖고 철강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신흥국 쪽으로 바로 수출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가 절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증설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마찬가지 효과가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일단은 솔직히 팔아라 그래도 못 팔고요. 그리고 팔아라는 것도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되 추가 매수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어쨌든 힘들다 그런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어쨌든 희망적인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어떻게 희망적인 말씀 드리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았다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예. 동국제강 가장 궁금하셨던 종목 저희 상담해 드렸는데요. 나중에 다른 종목 궁금하실 때 또 전화 주시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그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654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요. 29만 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신데 손절해야 될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꼭 조언 좀 해주세요. 많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참 많이 내리는 종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다른 여타 조선중공업 업종들보다는 가장 크게 내려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캐파 자체도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주 비중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플랜트 이쪽보다는 그냥 조선 이쪽에 비중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태양광도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앞서서 우리 정태근 팀장이 얘기해 주셨지만 네. 조선 수주가 그렇게 지금 원활한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발주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사실 이 여파가 지속되게 됐을 때는 계속해서 내려올 확률들이 높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럽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가 나오면 조선중공업 업종들은 큰 폭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경향들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현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조선중공업 업종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 조선중공업 업종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기 자본보다는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전반적인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하락은 굉장히 빠르고요. 상승은 굉장히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업종 섹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조언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그만큼 꼼꼼하게 분석도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물론 매출액 자체 그런 것들 수주 물량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수주를 할까요? 단가를 낮추면서 수주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상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내려왔는데 이 정도 경기 상태가 계속 진행되게 됐을 때는 지금도 현대중공업을 사실상 저평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저평가다 얘기는 나오곤 있지만 저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많이도 내려왔는데 저는 이것을 과감하게 일단은 21만 원 선까지만 딱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만 원 선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반등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진다 소식이 나와 반등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대가 위로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항대가 없어서 약 단기적으로는 25만 원 선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런 기술적으로만 지금 현재는 대응하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이게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단기적 반대 25만 원 선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추가 매수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하시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손절가는 21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314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YG파워 매수 시점이 궁금하네요.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YG파워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이신가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될까요? 자, YG파 같은 게 아시다시피 무선 충전 테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좀 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 기업 내용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1,000원, 1,100원, 1,000원에서 조용하던 주가가 갑자기 2,000원까지 한번 시세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 시세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이 충분히 소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테마가 형성되려면 어떤 다른 종목 좀 비교가 드려야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남이라는 종목 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자, 모남이란 종목도 지금 현재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은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요쪽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이렇게 제가 당겨서 봐드릴게요. 모남이란 종목인데 이게 시세 초기입니다. 어떻게 YG파워가 시세 초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 요 종목도 한번 볼게요. 1,200원 전후를 해야 되나요? 1,200원 전후 조용하던 주가가 시세가 한 번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출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지만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걸 보실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1회 된 걸 보실 게 W자 된 거 M자 된 게 볼 게 아니라 자, 조용하던 주가가 한번 튀었어요. 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제자리까지 찾아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쉬는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다시 한번 나죠. 그래서 지금 매수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덜컥 사셔가지고 빠졌다고 덜컥 사셔갖고 이렇게 열의를 하신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먼저 매수 시점 이렇게 하신 게 제가 본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어차피 이렇게는 테마주 좀 안 샀으면 좋겠지만요. 근데 어차피 매수 시점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모남이 예를 들게 된다면은 지금 화면을 좀 다시 보게 된다면 보세요. 자 조용하던 주가가 시세가 한번 나고 다시 시세가 다시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1선 어떤 타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의 뭐라 해야 될까요? 거의 본선까지 다 왔죠. 다 오고 난 다음에 하방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쪽에 거래량을 보세요. 이제 시세가 났을 당시에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거래량이 죽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이 되면서 이렇게 튈 때 있죠. 네.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 시점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죠. 중요한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테마주는 그만큼 세력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작전주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알 만큼 개인들이 이제 좀 사도 되겠구나. 그렇게만큼 시세를 주겠습니까? 절대 안 주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YG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자 보세요. 아까 모나미처럼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 이게 꺾였죠. 꺾이고 나서 이렇게 횡복 기간을 다시 한번 줄지 아니면 V자로 발에 올려버릴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죠. 그리고 네. 최근에 와서는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그렇다면은 하반경성 어떤 아까 전에 모나미 같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V자 이렇게 튀어져 버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갈 거란 겁니다. 모나미처럼.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쨌든 조금 참으셨다가 그런 게 나오는 신호를 기다렸다가 제가 보기엔 그때 좀 올라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좀 잡긴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이분도 많이 참으신 것 같은데 좀 이제는 좀 다 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건 어디까지 예측일 뿐이고요. 그래서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게 되면서 장대 양봉이라든지 그리고 뭐 1차적 상한가가 터진다든지 그런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조금만 참으세요. 차라리 바닥인이 들어갔다가 차라리 물린 것보다는 그런 거 보이고 나서 뭐 바닥에서 10% 덜 먹는다 치고 나중에 따라잡는 게 제가 보기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나미처럼 시세가 둘지 안 둘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신호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바닥을 더 다지는 구간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V자 반등이 이루어질 것인지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실리는지 여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거래량과 그리고 그때 흐름 확인하신 뒤에 그 뒤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YG파워 들어가 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539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8,550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요.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네. 경우는 지금 LG 전자의 주가 흐름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죠. 뭐 OLED라든지 뭐 LED 이쪽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IT 부품 업종들 뿐만 아니라 지금 완성 부품들이 완성 그 제품 업체들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경향들을 보이냐면 물론 전반적인 그 경제 위기에서 소비 위축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고들이 조금씩 쌓여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있었던 재고들을 소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지만 3분기부터는 재고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부품 업체들은 사실상 그렇게 재고가 쌓여 있으면 그만큼 발주 비중이 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IT 업종들 그동안 상승세 탔다가 조금 약간은 이렇게 주춤하는 경향들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경향들이 보통 재고 소진 과정은 한 3개월 정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러면 3분기는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기대감만으로 버틴다고 한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여기서 말 그대로 경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OLED 관련해서 판매가 뭐 4분기나 3분기부터 제조가 들어가니까 4분기에는 팔릴 수 있겠죠. 그런 네. 점들이 빨리 팔리게 되면 주가는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역시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약 손절가 2만 원 선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물론 단기적으로 위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4,000원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매수가가 28,000원이신데요. 3분기까지는 사실상 24,000원 이상을 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4분기에 28,000원도 갈 수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2만 원에서 24,000원 선에 뭐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시고 그렇게 우선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상담해 드렸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점검도 가능한데요.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TK케미칼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3311번님의 종목인데요. TK케미칼 3,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십니다. 전망 좀 봐주세요 하시는데 이 종목 많이 내려서 오늘도 많이 내리고 있고요. 최저가로 또 내리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아유, 참 많이 어렵네요. 네. 많이 어렵네요. 예. 자, 일단은 뭐 TK 케미칼 전망 좀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은 주식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뭐랄까요. 단타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좀 큰 그림을 좀 그릴 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큰 거시경제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자, 잘 보세요.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화학업종이지 않습니까? 화학업종이죠. 근데 그 화학업종 내에서도 화학 제품 원료라든지 그리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뭐 화학 제품 원료라든지 그리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렇게 나눠 있는데 화학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떤 실생활에 쓰이는 어떤 그 가정용 어떤 그 실생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업용으로 쓰이는 어떤 산업용 제품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실생활에 쓰이는 어떤 그 실물 경기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상품을 제조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공부하는 그냥 개념으로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나옵니다. HD에서 나와요. 여기 또 꼭 보세요. 이 회사 현재 그 매출의 99%가 바틀용 그리고 의료용이라 돼 있는데 딴 게 아니고요. 페트병 있죠. 페트병, 플라스틱병하고 의료용은 합성 섬유입니다. 합성 섬유. 그러니까 면이 아니라 화학 섬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일론이 될 수 있겠죠. 나일론 제품들, 그리고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물병도 될 수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플라스틱 용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스판덱스 같은 경우 효성하고 국내 시장 현재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효성하고 국내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는데, 효성의 현재 주가 차트가 좋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좋아요. 경쟁업체가 현재 그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TK 케미칼도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자, 잘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고 소비자 물가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만약에 지금 월급이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월급을 많이 받고 경기가 좋다면은 옷을 사러 가요. 그러면 옷 사서 바로 충동 구매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경기가 안 좋아요. 사고 싶어도 한 번쯤은 참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의도라는 이제 어디 바깥 너무 비싸죠. 잘 보세요. 밥 먹고 나서 음료수 한 잔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음료수 안 먹어도 되잖아요. 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한 번쯤 참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경우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음식료, 그러니까 음료수를 파는 회사, 어떤 롯데칠성이나 롯데상가 뭐 이런 음식료 정도 타격을 받겠지만은 그 음료를 담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업종이 왜 안 좋겠어요? 그런 실물 경기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재들, 거기에 대한 소비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제품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분기 때는 LG화학이 턴어라운드가 못했던 게 제품 가격이 내려갔는데 제품 가격이 올려는 올라갔잖아요. 왜?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지 이런 종목 사실 때 내 종목이 왜 빠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사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종목이 뭐 하는 회사고 실물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정도만 공부를 하셔도 TK 케미칼 3,050, 얼마예요? 3,000 어디 갔습니까? 50원. 그 3,050원 사셔가지고 제가 보기 1,715원까지 안 갖고 왔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셔가지고 의뢰를 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어디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저희도 모르는데 솔직히 예측만 할 뿐인데.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뭐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건데 지금 당장에는 힘들다 밖에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네. 비중이 50%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절반 팔아가지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올라갈 때 물타기 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저랑 항상 이렇게 통화를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거 솔직히 이렇게 물려가지고 전화 주시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계속 신저가를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눈물을 먹은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고. 절반 한 25%까지 줄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전에 제가 동국제강 종목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번처럼 차라리 TK 케미칼도 호남석유처럼 자, 잘 보세요. 적어도 요런 자리 있죠. 주가가 덜 빠지면서 적어도 21선 올라타는 흐름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차라리 그 정도까지 가고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춘 게 제가 보기엔 최선의 방법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아깝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더 빠진다고 빠지고 뭐 덜 빠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거는 절반 정도 일단 아쉽지만 파시고요. 파시고 난 다음에 아까 호남석유 보여드렸듯이 조금 호남석유가 호남석유처럼 주가가 덜 빠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TK 케미칼 가려면은 화학 제품 원료 회사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가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가야 TK 케미칼도 분명히 갈 수가 있습니다. 효성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절반은 좀 파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K 케미칼 절반 물량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으로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요. 그 시간을 조금 더디게 갈 수 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3311번님 힘내시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상담해 드릴까요? 송산하고 예, 네. 네. 베이직 하우스.
베이직 하우스요. 풍산부터 매수하신 가격 네.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2,250원이요. 비중은요? 30%. 30% 주고 지금 손실 중이신데 그래도 풍산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베이직 하우스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11,200원이요. 11,200원에 비중은요? 20%. 20% 조금 손실 중이신데요. 풍산은 오늘 다시 좀 되밀리는 것 같은데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고요.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풍산과 베이직하우스인데요. 풍산은 42,250원의 비중이 30%시고요. 베이직하우스는 11,200원의 비중이 20%십니다. 이 두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는데요.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풍산하고 지금 베이직하우스 보유하고 계시죠? 네네. 예, 지금 풍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풍산 어떤 회사인지는 아세요? 혹시? 네, 뭐 조금 알아요. 그냥 뭐 금속 뭐 이런 거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게 방산업 해가지고 뭐 포소 그러죠? 예, 예. 네, 거기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나 IT라든지 이런 데다 전방산업에다 납품하는 그런 재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금속류 중에서 비금속 금속류 중에서 이제 동을 주로 취급하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보통 이게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냐면,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시나요? 네네. 지금 이거는 풍산의 주가죠. 2010년부터 12년까지의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동가격이에요. 국제 동가격. 예. 굉장히 똑같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동을 원재료로 받아들여서 다시 자기네들이 재생산해가지고 그걸 또 팔게 되죠. 그러면 동가격이 올라가면 주가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동가격이 이 그림이 똑같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네. 2010년도 지금 이건 주봉입니다. 자, 2010년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동가격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 회사가 사들였겠죠, 동을. 그럼 가격이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이쯤 되겠죠, 2010년도에. 근데 판매 단가를 그냥 가상으로 한 이 정도 됐다고 쳐볼게요. 5만 원대 위에. 그러면 2010년도에 이렇게 사들였으면 2011년도는 순이익이 당연히 원가 부담이 되니까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2011년도에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또 사들이죠, 동을요. 네. 그러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판매 단가는 어디 있을까요? 판매 단가는 여기 그대로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돌리게 되면 2012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요. 원가 부담이 낮아지니까 올라갈 확률들이 높겠죠. 어려우신가요? 네, 아니요. 예, 2011년도는 그러니까 점점 상품 가격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팔았을 때 원가가 당연히 덜 들어가면 많이 남죠. 네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는 그럴 수 있는데 전방 산업들이 워낙에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라갔었던 2010년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것만큼 풍산이 올해도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질질 끌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뭐 경기 부양책 나온다 그러면 아마 가파르게 올라갈 그럴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좀 확실한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라는 거여서 지금은 일종의 말씀드리면 좀 버티기를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매수가에서 한참 떨어졌습니다. 한참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네?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았던 거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지루하시거나 좀 이렇게 좀 계좌 키면 당연히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네. 그런데도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유하고 가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정해 드릴게요. 손절가는 정해 드리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라는 거. 일단은 그래서 새 경기가 막 위축되고 그러면 사실상 26,000원 선은 손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위축되고 2008년처럼 금융위기가 돼서 금융회사가 도산하고 그러면 이 회사도 못 버텨요. 그건요. 못 버티니까 26,000원 선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물론 보유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32,000원대의 저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기서 그 종목 선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네, 거기서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차익 실현을 그냥 손절이라도 그냥 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으시지만 그때 가서 또 궁금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상담을 또 신청을 해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하우스인데요. 네. 굉장히 각광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예. 최근에 사셨어요? 예, 최근이네요. 음, 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되셨고요. 네. 그 다행히도 그렇게 큰 손실은 없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베이직 하우스가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을까요? 중국 관련주라고. 네, 중국 관련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브랜드라고 각광을 못 받았는데 중국 가서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부각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뭐 우리나라의 또 토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톱 모델로 기용하게 되면서 그런 매장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매출은 지금도 좋아요. 2011년보다도 좋고 이익도 좋아요. 근데 왜 이게 못 올라가냐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매출 추이는 떨어져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성장률 자체가 덩치가 크니까 둔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정기가 도래해서 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중국도 물론 소비에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제가 그 중국에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타당한 얘기인데 중국인들이 물론 어렵다 뭐 중국도 어렵다라고 하지만 중국인들이 돈이 워낙 많아서 뭐라고 할까요? 사치품들을 그렇게 즐겨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용품 뭐 1인 1가구 1자녀 이런 것들 나오면서 아이들한테도 거의 뭐 아이들 유아용품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팔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품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딱 들어가서 한번 급성장하고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네. 베이직 하우스라는 기업이요. 물론 매출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부자들보다는 당연히 중산층이나 그 밑에 층들이 많겠죠. 그런 점들을 기대하면서 과거 같은 그렇게 큰 주가 흐름은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추이만 보면서 손절가는 10,000원 선 제시를 해 드리겠고요. 네. 목표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만 따져서 14,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풍산은 일단 보유하시는데 경기 상황,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면 26,000원을 손절가, 목표가는 일단 32,000원 정도 회복한다면 그때 다시 문의해 주시라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베이직 하우스는 손절가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끊어주셨네요. 되셨나 봅니다.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이어서 바로 살펴볼게요. 보내주신 분은요. 530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5303번님의 한솔홈데코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210원이시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하십니다. 한솔홈데코 어떻습니까? 네, 한번 뭐 보도록 하죠. 뭐. 네.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도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한솔홈 데코 네. 참 너무 오랜만에 봐서 좀 생소하다는 느낌도 드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한솔그룹이죠. 내용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구용 목질판, 뭐 강화마루 인테리어 뭐 건축 자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죠. 그 탄소 배출권 관련 테마주죠. 근데 최근에 뭐 그 관련돼서 테마가 뭐 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요새 좀 저 같은 경우 좀 나머지 좀 생소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1,1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 이제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 뭐 그닥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위쪽 한번 볼게요. 거래량 없죠. 그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반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그 가장 좋은 아까 예를 들면 아까 모남에서 보여드렸듯이 만약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고 올라갈 것 같으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신호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줄었다 다시 늘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주가는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한솔 그룹 자체에서 뭐 재무적 안정성 얘기 나오고 한솔 재지 뭐 펄프값 안정되고 뭐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 영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덜 빠지는 거는. 그래서 제가 보니 반등이 뭐 큰 이유가 없는 거 보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없고 큰 이유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하방일성 제가 보기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그냥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요새 나온 내용은 아닌 게 없어서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121선도 이렇게 저항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바닥은 잡았지만 장기 추세를 돌릴 만한 아직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차트에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차트 공부도 조금 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아래쪽으로 요 가격만 손절날만 제시할게요. 1180원 이탈하면은 그냥 의미 없다 생각 그냥 손절하시고 그냥 교체 매매하세요. 뭐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거래량도 없지, 거래량도 어떤 신호가 없지, 그리고 뭐 장기 이평선에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누가 봐도 다시 한번 안 꺾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손절가 작게 잡고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말고 손절가만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1180원, 1180원에 손절가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2443번님께서 안내 10% 손해 중일 때 이성규 팀장님께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유하라고 하셔서 금요일 종가 13만 8천 원에 매도해서 13%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훈남 이성규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트도 3개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훈남 이성규 팀장님께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화신테크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4510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280원, 비중은 없습니다. 네. 네. 화신테크는 그 자동차 금형 부분에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금형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차체라든지 그 프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최근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위쪽을 가볍게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뭐 컨버터블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서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낮추고 그렇게 해서 약간은 그러니까 경량화 수준으로 가는데 사실 화신테크도 그런 곳에 이제 동조할 수밖에 없겠죠. 주 고객사가 이제 포드인데 그런 쪽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루미늄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돼서 매출은 늘었는데 사실상 기업의 순이익은 줄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까 그 풍산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가 부담은 줄었어요. 그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 역시나 못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 주가는 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원 선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테크 상담해 드렸고요. 그리고 안내보로 수익 보신 2443번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이성규 팀장,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